이쪽으로 좀 보시죠. 사람이 한쪽으로 보는 거 있으시죠? 예, 최이배원입니다. 오늘은 시대전환에서 총선 제250야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 구조의 전환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코로나 뉴딜을 추진하자라는 내용으로 오늘 정책을 발표하고 합니다. 오늘 내용과 사회는 시대전환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재 대표님이 봐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대전환 공동대표 이원재입니다. 오늘 코로나 뉴딜에 대한 시대전환의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참석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대전환 공동대표이신 조정훈 대표님 나오셨고요. 시대전환의 지역당에서 굉장히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역의 경제 현안이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코로나 뉴딜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장 멀리 오신 김춘영 울산시당 위원장님 오셨고요. 그리고 이종학 전남도당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윤혜정 경기도당 위원장님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전체 총괄하시는 최병현 조직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만드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신 이 정대진 대변인 겸 정책위원님 오셨고요. 장홍석 정책위원님, 김태훈 정책위원님 오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발표를 시작하겠고요. 이 내용 발표를 조정훈 공동대표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대전환 공동대표 조정훈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시대전환이 제시한 총선 2호 정책 코로나 뉴딜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우리 경제는 미중유의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두 달 만에 내수 경기는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역사상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건국 이후 최대 경제 공단이라 했던 IMF나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 위기만 하더라도 금융 부분에서 발생한 충격이었기에 지금처럼 실물 경기 침체가 단 2달 만에 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런 속도가 우리 모두를 당황스럽게 하고 놀랍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제 침체는 첫째 우리나라만 해당되지 않는 전 세계에 걸친 충격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금융 부분이 아닌 소비, 투자, 무역 통상과 같은 실물 투자에서 발생한 충격이라는 점에서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중국, 일본과 같은 대규모 개발 경제에서는 내수 시장이 커서 대외 무역 통상 부분에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내수 경제를 통해서 충격 완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는 내수 침체에 더해서 외수, 즉 무역 통상 부분에서 충격이 발생할 경우 경제 위기를 넘어 마이너스 성장 등 경제 추락의 위험성마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다 아시는 대로 지금은 빈곤층, 서민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은 생계 위기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 경제 심리 상태는 이미 경제 침체 상태를 넘어서 경제 공황의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경제 중대본의 역할을 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가동하고 정부를 비상정부 체제로 전환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어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금융 부분에서의 비상조치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시대전환은 정부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한편 더 나아가 시대전환은 정부의 실물 부분에서의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30조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한 코로나 뉴딜을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많은 정치권에서 뉴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딜이 무엇일까요? 더 잘 아시는 대로 1929년 시작된 대공황 당시 미국 루즈벨트 행정부의 총생산, 즉 GDP 8%에 해당하는 규모의 장기국채를 발행하여 테네시강 개발 사업 등 막대한 재정 지출을 통해 실물 경제를 회복했던 기적과 같은 정책이었습니다. 많은 정책들과 정당에서 코로나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마치 임시 또는 즉시적인 구호 대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대한민국의 체질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뉴딜의 바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90년 전 루즈벨트가 했던 것과 같은 비상한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단순히 당장의 위기를 방어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황금기를 맞을 수 있도록 구조를 전환하는 뉴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전환, 바이오 산업의 부흥, 기본소득 등 생계소득의 전면 보장, 그리고 그린 뉴딜과 순환경 체제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등이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시대전환은 실물경제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회복과 미래 한국 경제의 구조 전환을 위해서 정부가 30조 원의 국채 발행을 즉시 실시하여 코로나 뉴딜을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대진 대변인 겸 정책위원께서 시대전환이 제시하는 코로나 뉴딜의 구체적 실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인 요점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전환이 촉구하는 코로나 뉴딜은 세 가지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자립, 그리고 지속가능입니다. 일단 혁신 경제로 경영난에 빠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그 정부의 융자 대출금에 대한 지급 보증, 만기 영장 등을 포함한 금융 대책, 그리고 조달청이 주관하는 정부 조달 사업에 대한 스타트업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스타트업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정부 공공시장 조달 사업 전체 입찰 규모의 10%를 쿼터제로 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연대 보증제, 스타트업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요. 대표이사 연대 보증제 철폐를 통해서 조금 더 활력을 가지고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디지털 혁신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히든 챔피언 기업을 육성을 좀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가 기초과학 경쟁력을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 253개마다 타운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과학기술이 밑바닥부터 연구하고 그것들이 쌓여서 한국의 그 혁신 경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보강하는 기회로 이번에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정책이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자립입니다. 지금 현재 일상의 변화, 그리고 일자리의 변화, 삶의 양식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타율적으로 비대면 사회로 지금 급격하게 우리가 전환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형태, 방식 등이 다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들 한 1,400만 명 정도가 지금 생계 곤란 상황에 지금 점점 처해가고 있습니다. 1,400만 명에 대해 재난 기본소득을 즉시 지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30만 원씩 두 달씩 해서 8조 4천억 원이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 기존의 예산뿐만 아니라 이건 코로나 뉴딜 국채 발행에도 좀 포함을 시키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삶의 방식과 일하는 방식들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국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서 일자리가 불안정해서 사람들이 활력을 잃고 사회가 활력을 잃어나가는 그런 상황을 좀 근본적으로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제적 재난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체력을 보강하고 대한민국 체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보나 보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죽고 사는 삶의 문제입니다. 이건 사회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에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접근하고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야 될 것으로 이 자립경제,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지속가능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지속가능이라고 하는 경제는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사는 상태를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조화롭고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경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일단 사람이 건강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백신 개발이나 첨단 의학산업 개발 등을 포함한 그
바이오 헬스 산업의 혁신을 일단 단기적으로 적극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현재 우리나라는 그 단기적인 목표로 바이오 헬스 산업 전략을 통해서 세계 시장에서의 혁신 신약 점유율을 3%로 늘리고 제약 의료기기 수출액을 200억 달러로 높이고 그리고 바이오 헬스 일자리를 97만 명까지 늘리는 것을 2022년까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예산뿐만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 뉴딜에 포함되는 국제 발행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서 이 목표가 올해와 내년에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과 순환 경제가 합쳐진 녹색 경제 전략을 시행하여서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위기 때문에 초래되었다라고 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야생동물들이 서식지를 잃고 인류와 인간과 직접 접촉하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감염병의 인수 공통 감염병들이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이제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그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이번에 녹색경제 전환 패러다임에 묶어서 같이 근본적인 검토를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2023년을 목표로 녹색 성장 5개년 계획이 시행 중인데 이 목표 또한 조기에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집행과 행정력 동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자립과 혁신 그리고 지속 가능의 위기 전환의 토대를 만들고 21대 국회에서는 그 GDP 중심의 성장 신화 패러다임도 고치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시대로 도입하는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네, 이상으로 시대전환의 코로나 뉴딜 관련 정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